오더 블록은 거래 기회를 만들기에 매우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부 오더 블록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반면 다른 오더 블록은 시장에서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서 100개 이상의 오더 블록을 백테스트하여 시장에서 존중받는 고품질 오더 블록의 특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규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어떤 오더 블록이 승률이 높은지 확인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발생할 때 특정 조건에서 오더 블록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거래를 위해 오더 블록의 간단한 기본 규칙을 설명한 후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높은 확률의 오더 블록에 필요한 조건과 승률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머니 개념에서 오더 블록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을 만든 마지막 캔들을 오더 블록 영역으로 간주하며 이 캔들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오더 블록은 충동적인 움직임의 시작 부분에 있거나 또는 움직임의 중간에 있으며 같은 색 또는 반대 색의 캔들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효한 오더 블록을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비효율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효율성은 캔들과 캔들 사이에 갭을 만드는 급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 이것은 효율성 캔들과 비효율성 캔들의 예시입니다. 둘째, 패턴의 붕괴나 돌파로 이어져야 합니다. 패턴의 붕괴나 돌파의 변화는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반전할 것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셋째,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오더 블록은 일회성이므로 첫 번째 가격이 오더 블록에 닿았을 때만 거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유로달러 15분 차트에서 오더 블록을 찾아봅시다. 왼쪽부터 차트에서 비효율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패턴의 붕괴나 돌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 비효율성을 만든 캔들을 오더 블록으로 표시합니다. 규칙에 따라 모두 유효한 오더 블록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오더 블록을 사용한 거래 전략 단계에 대한 백테스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래 설정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유효한 오더 블록을 판단하고 오더 블록 시작 부분에 주문을 넣고 끝 부분에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수익을 위해 손절매 범위의 2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률이 34%라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설정을 유로달러 통화상으로 1시간 차트에서 100번 백테스트했습니다. 초기 계좌 규모를 1만 달러로 설정하고 2%의 위험을 감수하며 4%의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발견한 100개의 오더 블록입니다. 녹색 오더 블록은 목표에 도달하여 결국 수익을 낸 거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오더 블록은 손실로 끝난 거래이고 회색 오더 블록은 시장에서 실행되지 않아 취소된 거래입니다. 여기 100개의 오더 블록 설정에서 얻은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28개는 실행되지 않았고 41개는 손실 거래로 끝났으며 31개는 승리했습니다. 승률은 43%였고 최대 10%의 손실이 났습니다. 비록 승률이 50% 미만이었지만 이 거래 설정으로 초기 계좌 규모의 47%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통해 특정 조건이 오더 블록과 함께하면 거래에서 승리할 확률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차트에서 거래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반복적인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고품질 오더 블록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더 블록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시장 구조, 시장 변동성, 시장 동향과 최근 오더 블록 확인, 낮은 시간대 이렇게 4가지 범주로 요약됩니다. 시장 구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장 구조 패턴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더 블록과 매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을 보면 첫 번째 오더 블록 바로 아래의 캔들 사이에 갭이 있고 또 다른 유효한 오더 블록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1차 오더 블록 아래에서 갭을 메우고 2차 오더 블록에 진입할 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형성되면 갭과 또 다른 유효한 오더 블록이 정확히 첫 번째 블록 아래에 있을 때 1포인트를 뺍니다. 1차 오더 블록 아래로 돌파했다고 반드시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돌파는 단순히 매수 물량 확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패턴은 여기에 유효한 오더 블록이 있으며 왼쪽을 보면 지지가 동일한 저점에서 유동성 물량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향후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형성되고 동일한 저점 또는 고점에서 유동성 물량을 확보하는 오더 블록이 있을 때 거래에서 1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두 번째 패턴과 유사합니다. 오더 블록 앞에 가격이 접근합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그 아래에 두는 지지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 물량, 즉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오더 블록 구역에 도달할 때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실제 차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로달러 1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비효율성 캔들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돌파가 된 유효한 오더 블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을 보면 여러 번 눌림이 발생된 지지선이 보입니다. 이는 이 부근에 많은 유동성이 모여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구역 바로 아래에 갭이 있고 또 다른 유효한 오더 블록이 있으므로 가격이 이 구역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갭을 채우고 2차 오더 블록에 닿을 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두 캔들 중 하나를 오더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갭이 발생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되었고 이후 지지가 되면서 많은 유동성 매수 물량이 확인됩니다. 거래자들은 가격이 이 높은 저점을 깨면 이를 추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선 바로 아래에 명확한 갭과 유효한 오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유동성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시장은 강세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유로달러의 1시간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생성된 이 오더 블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더 블록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이 움직임의 시작이 저항 구간의 유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분석에 특정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전략도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더 블록을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백테스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수익 거래가 세션에서 변동성이 큰 날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봉 거래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서 대부분의 수익 거래는 주중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로달러와 같은 통화상은 런던, 뉴욕 개장 시간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간에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못 보기 때문에 거래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더 블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시장의 추세와 그 방향입니다. 오더 블록은 추세 시장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추세 방향에 있는 오더 블록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성된 오더 블록을 거래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변하고 가격이 오더 블록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종종 손실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더 블록 거래를 장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이 싸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더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명확한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오더 블록이 생성되는지 보세요. 전고점 돌파와 함께 계속 상승합니다. 반대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유효한 오더 블록 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시장은 많은 수요 영역을 만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거래자들은 이러한 영역을 유동성 확보로 보고 오더 블록에 매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공급이 통제권을 잃었고 결국 이 오더 블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더 블록을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짧은 시간대에서의 확인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많은 블록을 걸러내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확실한 무기는 더 자신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더 블록 거래 전략은 어떤 시간대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긴 시간대에서 오더 블록을 발견한 후에 두 개의 짧은 시간대를 확대하여 확인 및 거래 진입을 찾습니다. 그래서 4시간, 1시간, 15분 차트를 긴 시간대로 사용할 때 각각 15분, 5분, 1분에서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오더 블록 거래를 위한 확인으로 여러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 중 일부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긴 시간대의 시장이 오더 블록을 완화하고 가격 움직임이 다음 움직임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패턴의 변화입니다. 패턴의 변화는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가격이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세를 바꾼 후 거래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패턴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추세 변화가 일어난 후 그 움직임이 캔들의 비효율성을 생성하고 오더 블록을 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더 블록 위에 주문을 넣고 손절매를 영역의 가장 낮은 지점보다 몇 핍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큰 긴장을 겪지 않고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간단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시장 구조 아래로 손절매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 때마다 손절매를 재조정하면 더 긴 시간대의 공급을 확보하고 거래를 끝낼 때까지 수익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추세가 바뀌었지만 캔들의 비효율성이나 갭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피보나치 레벨의 도움으로 거래를 합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피보나치 레벨을 놓고 끝으로 이동하여 0.618과 0.786 되돌림 레벨의 중간에서 매수 거래를 합니다. 손절매는 스윙 저점 아래 몇 핍으로 설정하고 수익 목표는 추세에 따라 재설정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시간대나 통화상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백테스트를 수행하고 어떤 통화상이 이러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